안녕하십니까. 민중무방송 노관주입니다. 오늘은 아침 날씨가 가을 날씨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밤 날씨 차이가 확연히 달라졌고, 어제는 비가 상당히 많이 왔는데 오늘은 날씨가 선선합니다. 어제 많은 일이 있었고, 오늘 아침에 새로운 뉴스를 접해보고자 합니다. 장하성 경제수석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내놨습니다. 수도권 필요한 자 실수요자들을 위하여 가까운데 부동산 마련할 것을 검토 중이다. 현재 검토 중이면은 이 아파트의 실입주는 4년, 5년 후에 입주합니다.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당장 부동산 시장에 공급이 부족한데 검토 중이다. 그 중에 재개발이나 대규모 재건축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소규모 공급하는데 대규모는 없다. 이게 부동산 대안이라고 지금 제시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시점에 부동산 주거 환경 개선에 너무 안이하게 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이 앞섭니다. 정부는 국민의 주거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겁니다. 부동산법과 건설교통부령의 부동산 주택 건설에 안녕하십니까. 예. 내가 적성검사 받으러 가야 되는데 어떤 거? 사진 찍어갖고 가야지. 당연하지. 근데 뭐 씨발 뭐 잊어버린 사람 잊어버려갖고 갱신하러 갔는데 사진 안 찍은 그거로 복사해서 해주더래요. 그렇다고 나보고 찍어갖고 여기에 딱 써붙였으면 여기 갱신하는 사람 응? 한 장 6개월 안에 신분증 한매 주민등록증. 갱신은 몇 년 만에 갱신이야? 이거 한 7, 8년 만에 하는 거지. 근데 사진이 그 7, 8년 전 거를 쓴다고 생각하면 되겠어? 7,500원. 잊어버린 사람은 야, 근데 뭐 이거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대. 뭘? 이거 가입만 해놓는 거지. 그러지. 가입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럼 거기가 서류를 안 쓰는 거야? 가면 신분증 갖고 가면은 5분이면 해줘. 신분증 면허증으로 다 갖고 가야 돼. 이게 5분이면 해준다고. 그 원동기 면허에다가 갱신하는 거지. 내 이름 쓰고 주소만 써내면 되는 거 아니야? 어? 내 이름 쓰고 주소만 써내면. 주소 쓸 것도 없어. 왜 써야지 이 사람은? 거기에 기록이 다 나와. 컴퓨터 눌러면 지금. 나도 이 사람은 그 용지에는 써내야지. 쓰든지 말든지 뭐 쓰고 싶으면 쓰고 안 쓰고 싶으면 안 쓰고. 나는 안 쓰는데 몰랐어. 신분증 주니까 좀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아, 그래요? 저따로 가세요. 그러니까 면허증 주셨대 5분 만에.
그래요? 7,500원 인치 사서 붙여야 할 거 아니야. 그거 안 붙이면 안 되지. 그러니까 쪽지를 써내야 이 사람은 인치를 붙이지, 이 사람은. 거기도 준다니까. 그거 돈 그만 돈 준다니까. 돈으로만. 언제 했어, 너? 봄에 나하고 같이 갈래? 했는데 뭐 또 해. 아니, 나 그냥 놀러. 어? 놀러. 내일 아침에. 내일 아침에? 응. 몇 시에? 10시 거기 9시에 문 열잖아. 응. 이따가 오후에 가. 사진 찍어야 돼. 사진 찍으면 1시간이면 나와. 이따 찍어. 오리역 앞에. 응. 아니, 저 개봉동 가서. 우리 앞에는 씨발 저또 문 닫냐. 왜? 그럼 이따가 가자. 오후에? 줘봐. 뭐를? 통지선거. 통지 온 거 뭐 면허증 보면 되지. 주민등록만 갖고 오면 되니까. 이때는 뭐, 저 2018년. 5월 7일부터 2009년도에 했으면 지금 벌써 10년 됐구만. 이때는 총각이구만. 그러니까 사진 다시 찍어야 돼. 근데 여권 내놔라고 찍었는데 또 이 옷을 입고 찍었어요. 딴 옷 같으면 괜찮아. 그럼 똑같으면 안 돼. 네, 그러니까 안 돼. 다시 찍어야 돼. 10년 전에 찍은 거 같아. 똑같은 거로 찍으래. 그러니까. 주봐 그거 말고 뭐? 통지 온 걸 봐야지.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뭐 좀. 건강검진 했어? 어. 어? 응. 언제? 올해. 의료보험조합에서 하는 거? 응. 그거 하면은 건강검진 안 해도 돼. 그거 갖고 가야 돼? 아니 그냥 그 하면 그거 정산에 떠. 아홉 시인가 9시 반에 문 여니까 가서 사진 찍어 와야 돼. (11월) 달까지 11월 6일까지인데 아니 요새 한가할 때 하는 게 낫지 뭐. 원동기 면허야? 응? 원동 125까지 하는 거야? 응. 원동기면. 그 125 이상 하는 것도 면허증 있어야 되잖아. 보통 2점. 그거 따야 되겠는다. 125 위로 타려면 그거 따야지. 그러니까 그거 딸라는데 그것도 힘든가 보더라고. 힘들어 그것도 실기 다 봐야 돼. 근데 안경 14만 원 줬어. 돋보기. 돋보기야? 근데 돋보기 그렇게 쓰고 있으면 아니 돋보기에다가 그래 줘봐. 컴퓨터 하면 이제 보안경. 그래 줘봐. 내가 보면 알지. 잘 보이네. 잘 보여. 잘 보여. 그렇게 크게는 안 보여. 그냥 잘 보여. 이거 한번 써봐. 이건 170이고 이건 100이야. 돋보기도 딱 빰도 있어. 너무 쓰면 어지러워. 잘 보여? 이렇게 보이겠지. 안경 써야 되겠구만. 보이겠지. 돋보기 써 노안이야. 응? 노안이라고.
여기 가는데 한 15분 걸리고, 어디가 타고? 버스 타고 차 없고도 15분 걸려. 오토바이 타고 가도 15분. 15분 더 걸려? 길이 오토바이 타고 복잡해. 15분 더 걸려?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차길이 오토바이 길이 별로 없어갖고 이자로 가는 건 차 갖고 와야 돼. 아니 근데 15분 더 걸려. 가서 해놨는데 5분. 찾아갖고. 그 자리에 5분 걸린다니까. 찾는 데까지. 그래? 점심 먹고 가? 뭐 점심 거기서 맛있는 거 사줘. 뭐를 사? 설렁탕이든지 뭐. 알았어. 내가 사진 찍어갖고 올게. 내가 사진 찍어갖고 전화할게. 네, 언제 오후에 갈까요? 응. 만들려. 아 근데 점심 못 먹어. 그 사람들 점심시간에 가면 안 되잖아. 아니야, 상관없어. 아이고, 또 제 사무실에는 주민들이 뭐든지 와서 상의하고 해달라고 합니다. 하다못해 아니 운전면허 갱신하는데 여기 와서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같이 또 가잖아요. 또 점심 사준다고. 매일 하루에 한 건 두 건이 민원 처리 신청을 저한테 옵니다. 그런 재미로 뭐 시간 때우는 것도 좋죠. 커피 한 잔 드리고. 자, 그럼 그렇고 아까 부동산 관련된 거 우리 실장이 지금 부동산 주거 환경 개선에 있어서 너무 미비하고 과거에 건물 지은 게 없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높고 삶의 수준은 높고 정부는 부동산 가격만 단순히 높다여 뭐 투기네 뭐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투기 조장하네 뭐네 황당한 얘기를 지금 계속 꺼내고 있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가 무슨 죄가 있다고 공인중개사만 맨날 단속하느니 투기 조장하느니 그러니까 자, 부동산은 누차 얘기했지만은 공급을 확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질 좋은 부동산을 확대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게 그게 필수 기본입니다. 뉴스 또 어제는 기무사가 해체되고 새로운 보안 부대가 창설됐다고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군의 역사는 참으로 국민들에게 아픔을 많이 줬습니다. 5.16 군사 쿠데타 박정희 12.12 국가대란 전두환 박정희의 딸 박근혜는 기무사를 통해 촛불 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할 계획을 짰다가 시행을 못하고 실패본 사례. 국가는 국민은 국가의 군인에게 월급을 주며 돈을 주며 국가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막대한 돈과 장비를 사줬습니다. 누구를 지키라고?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라고.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적대국을 향해서 지켜달라고 막대한 돈과 무기를 사줬는데 군은 국민을 상대로 총뿌리를 겨누고 총을 발사하고 인명을 해치는 행위를 했었던 겁니다. 12.12 사태, 5.16 사태, 5.18 광주 민주화. 왜 국민을 상대로 총불을 겨누냐 이겁니다. 이번 촛불 집회도 국민을 향해서 탱크, 총을 사용하여 무력을 행사하여 자기 정권을 연장하고 하려는 시도를 했었던 겁니다. 군은 민간인을 상대로 행사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군은 국민을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있는 겁니다. 절대로 그 목적과 주어진 임무를 해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민의 수준이 그리 후진국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군은 군의 본인의 임무에 충실하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이겁니다. 또 이번 큰 뉴스가 5일날 방북 특사단 방북입니다. 아침 오전에 서울공항에 출발하여 평양공항에 도착해서 임무를 마치고 오후에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특사단 사절단. 짧은 시간이지만은 많은 성과를 가져왔으면 합니다. 이번 9월 달에 주어진 여건은 상당히 많은 일이 있을 겁니다. 북한에는 구구절 있을 것이고 남북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고 유엔 총회는 25일 뜻이야 우리나라 26일 북한이 28일 유엔 총회 연설이 있을 것이고 그 전에 남북 정상회담 마치고 나란히 한국 전용기 타고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을 동시 방문하는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유엔 총회에서 유엔 만 국민이 보여주는 전 세계인들이 보여주는 앞에서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는 일이 선포하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종전선언이 된다면은
평화협정 하고 경제 공동화 작업이 들어갑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국은 아프리카 50몇 개국의 대표를 중국으로 초청했다고 합니다. 동남아시아, 유럽의 실크로드의 종착점이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는 유럽, 미국은 아프리카를 점령해서 무력으로 침범했지만은 아시아는 아프리카를 실크로드 경제협력지국으로 해왔다 이겁니다. 과거에도. 앞으로 시진핑은 아프리카 50여 개국의 대표를 불러 막대한 투자와 지원, 경제 공동화 작업을 하자는 취지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과 유럽은 상당히 곤욕스러울 겁니다. 미국은 중국이 아시아 패권을 노린다고 하였지만은 중국은 더 나아가 아시아는 물론 아프리카까지 협력국으로 동반자 경제 협력국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국도 과거의 실크로드를 재현하기 위해서 철도 개선, 고속도로 개통하여 부산서, 서울서, 인천서 출발하여 평양, 중국, 러시아, 아프리카, 유럽까지 갈 수 있는 실크로드를 만들자 이겁니다. 비행기 타고 배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경제 노선을 이용했지만은 철도를 개선한다면 물량, 방문, 육지 대륙으로 이어지는 실크로드가 될 겁니다. 유럽까지, 앞으로까지 기차 타고 방문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겁니다. 그 길을 현재 남북한에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걸 만들면 경제 공동화 투자를 하게 되면 북한과 남한이 싸울 일도 없고 갈등의 여지가 없습니다. 전쟁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싸울 일이 없지 않습니까? 서로 먹고 살고 서로 투자했는데. 그래서 이번 유엔 총회에서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만 세계에 공포하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으로써 대한민국 경제가 활성화되고 세계를 진출하는데 거리낌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 남북 특사단들이 임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 뉴스는 대법원 재판 개입 사건입니다. 큰 걸로 보면 쌍용 자동차 노조 진압 사건, KTX 여승무원 사건, 공무원 노조 사건, 노동자 탄압 사건, 위안부 할머니 사건, 일본 강제징용 노동자 사건, 이런 모든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청와대와 법원이 결탁했던 흔적이 속속 노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최후 보루가 사법부를 믿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행패, 군수의 행패, 검찰의 행패도 최후의 마지막에 법원은 그걸 가려주는 법원으로 믿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행정부의 대변인을 행정부의 이중대가 된 법원이 범으로 전락됐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는 겁니다. 법원의 신뢰도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적폐청산을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행정부에 군, 검찰, 법원, 대기업 곳곳에 잘못된 관행을 청산하고 투명하고 국민들이 믿고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자. 이것이 적폐청산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5년 내내 적폐청산을 마무리하는 정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경제 발전도 좋고 삶도 좋지만 공정하지 못한 나라, 어느 국민도 바라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남북관계 대화로 전쟁 위험이 없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안정적이고 평화롭습니까? 이걸 언제까지 누릴지는 모르겠지만은 국민들에게 최고 선물은 전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야 경제에 발전도 있고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 전쟁 위협, 이 모든 것들을 해소시켜서 평화로운 나라, 안정적인 나라로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그 와중에 주거환경 개선도 만들어줬으면 한다는 겁니다. 이번 국회는 9월달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됐습니다. 국가예산 심의,
국정감사 1년 동안 국정을 하는 데 있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따지고 앞으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는 국정감사가 있을 겁니다.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해서 잘못되면 지적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게 좀 국가 예산을 선심성, 쪽지 예산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국가의 세금으로 국민들의 삶을 만들어주는 게 정부입니다. 작년에 수익이 예산에 11조가 남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1년에 수익이 얼마 정도 예상하니까 국가는 얼마 그 정도 선에서 국가를 운영하고 돈을 쓰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돈이 세금이 더 장사가 잘 돼가지고 11조 원이 더 거쳤답니다. 그럼 그 돈은 다음 연도에 국가 예산에 반영해야 됩니다. 올해 추경 예산을 만들었지만은 그 또한 자, 우리 올해 상반기 무역 흑자가 사상 최대로 수익을 창출했다고 합니다. 이대로 나가면 올해 또한 국가 예산이 작년 대비 더 많이 남을 겁니다. 그 돈은 지금 시급한 문제인 일자리 창출, 복지 예산, 교육에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현재도 외국 노동자들이 우리나라 와서 많은 일을 해줬기 때문에 그나마 경제가 돌아가는 겁니다. 앞으로 10년 후는 더 심각한 일자리 부족이 아니라 생산성 근로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공공근로, 공무원, 공기업 이런 데까지 외국 근로자를 고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5년만 더 버티고 다 서로 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국가는 기업체들이 근로 일자리가 고용이 부족할 경우 현재 공공 근로 학교, 유치원, 소방, 경찰 등 노인복지 이런데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소비성, 국내 소비성이 늘어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시급한 문제, 앞으로 시급한 문제가 저출산 문제입니다. 인구가 줄는 겁니다. 줄어. 다자녀라는 것은 3인 이상을 다자녀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자녀도 다자녀로 분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자녀에게도 많은 혜택을 주어줘야 된다. 지금 단 한 명 1자녀도 부족한데 한 가구 1자녀도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가구 2자녀 혜택을 늘려 합니다. 지금 주변에 2자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겨우 1자녀 세대는 있지만 2자녀 찾기가 힘들답니다. 그래도 국가가 지원해주고 한다면 2자녀까지는 많이 고려할 겁니다. 그래서 국가는 1가구 2자녀에 해당되는 가구에게 혜택을 줘야 됩니다. 육아수당, 교육, 지원 등. 그래서 저출산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되는 게 시급한 문제입니다. 자, 방금 또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각 정당에서 얘기가 나왔네요.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종합부동산세를 높이자. 세금 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부동산 시장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라 이겁니다. 아니, 재산세, 종합소득세 몇 푼 더 낸다고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습니까? 재산세 몇 푼 더 낸다고 그건 헌법에 규정되기 때문에 어느 이상 한계로 막대하게 무길 수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조금 더 올린다고 부동산 가치가, 부동산 수요가 떨어질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수준이 그 정도까지 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를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부동산 가치, 주거환경 개선을 마련해야 할 국가가 부동산 가격이 찐다고 하여 종합소득세, 세금을 국민들에게 부과한다? 집값은 1000만원, 1억이 오르는데 부동산 종합소득세 10만원, 20만원 더 올린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을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국민의 경제 수준은 높은데 주거환경 개선은 미달되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 부응하는 집이 부족하다면 좋은 집의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는 높아지는 겁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부동산 가격 대비 안전화시킨다고, 세금으로 안정화시킨다고 한 적에 해서 부동산 가치를 잡은 적은 전혀 없습니다.
솔직히 국민들에게 고백하고, 현재까지 주거환경 개선, 재건축, 재개발을 미루하고 막아왔다는 걸 시인하고,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되도록이면 개입하지 않고 시장 경제에 맡기겠다.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거환경이 개선된다면은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될 겁니다. 국민의 수준은 높고 경제 수준은 높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주거환경은 미약하다, 이겁니다. 정부는 민간 투자, 민간 기업이 재건축, 재개발을 할 수 있게끔 규제를 강화하지 말고 풀어서 질 좋은 주거 환경 개선이 될 수 있게끔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깨끗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개선에 필요한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봉책으로 집값이 오르니까 세금으로 막겠다, 대출로 막겠다, 언제는 뭐 임대주택자에게 혜택을 주겠다, 8개월 만에 임대주택 혜택을 재검토해야 되겠다.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정부는 부동산 주거 환경 개선에 너무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 경제에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 서울 시내에 2월 10일경부터 상업지역에 주거용 오피스텔 용적률을 800%, 900%까지 완화했었는데 갑자기 400% 이하로 줄였습니다. 지금 상업지역에, 대도시 상업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주거용 오피스텔이 신축이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젊은이들, 신혼부부들, 직장인들, 역세권에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많이 공급되어 왔었습니다. 이것마저 제한이 되니까 아파트 물량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1인 1세대입니다. (1인 1가구 1세대) 그렇기 때문에 주택이 부족하고 주택에 대응할 수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원룸, 투룸이 공급되는 겁니다. 이건 선진국으로 진행하면서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이것마저 제한한다면 부동산 가치는 더 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뻔한 일입니다. 수요자는 많고 공급자는 없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주거 환경에 깨끗하고 신축된 집은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또한 부동산세, 재산세를 높이고 금융제재를 가한다면은 실수요자, 실제 소유자들이 아파트 주거를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제한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빈부이차는 더 확연히 달라집니다. 있는 자는 더 부동산을 구입할 것이고, 없는 자는 구입을 꿈에도 못 꾸고 임대나 전세, 월세로 전환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전세, 월세의 차이가, 과거에는 전세가 70%, 월세가 30%였는데 현재는 월세가 70%, 전세가 30%입니다. 서민들이 월 7, 80만원, 100만원의 월세를 내고 주거를 해야 된다. 그랬을 경우에 임금의 3, 40%가 주거 환경비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도 하나의 자녀들, 결혼 문제, 출산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 겁니다. 임금의 40%를 주거환경 개선에 주거환경비로 들어간다면은, 결혼하게 되면, 아들 낳으면, 자식을 낳게 되면 교육비, 애들 비용이 추가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남는 문화비나 일반 비용이 남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애를 출산할 엄두도 못 내는 겁니다. 한 사람 걷고 두 사람, 평균 두 사람 이상은 출산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도 겨우 마지못해 대한민국 국가가 국민들에게 주거 환경은 보장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마저 막아버린다면 가진 자는 많은 주택을 가지고 없는 자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럼 다가구 종합소득세 인상하자고 하는데 많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재산세를 인상하고 세금을 인상했는데 그 인상 폭이 누구하기로 하겠습니까? 직결되는 것은 임대료 인상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누가 부담하냐? 서민들이 부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임대업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에게 부가세를,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왜? 공인중개사 세금을 부과하면 바로 그게 직결되는 거 뭡니까? 그래서 임대업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세금을 부과한다. 임대업자에게 재산세를 10만원을 인상하게 되면은 그 세입자는 거기에 2배 20만원을 부담한다는 겁니다. 10만원을 인상하면 10만원만 세입자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20만원에 상당한 임대료 인상이 뒤따른다 이겁니다. 빈부차는 더 심해지고 현 신혼 부부들에게 결혼할 위험마저 앗아가는 현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출산 장려를 외친들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원천적인 것부터 해결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금리는 높아지고 부동산 대출은 감소하고 이 상황에 내 집 마련할 꿈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포기하고 임금의 30-40%를 주거환경비로 지출한다면은 이건 너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예, 왜 이렇게 좋아요? 덥네. 아이고, 이 소리 좀 좀 크게만 해주시오. 벨소리가 너무 약해갖고. 벨소리가 약해? 예. 그럼 약해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좀 크게 좀. 왜 이렇게 더워? 여기 이렇게 갖고 올리는 거 아니야? 그냥 올린 거야. 한번 아주 잘 됐어. 내 거 한번 전화 해봐. 내가 안 받을게. 소리만 들어보게. 왜 안 받아? 아니 크게 한 받으면. 010 202 하나 010 202 하나 잠깐만. 010 202 하나 202 하나 473 하나 473 하나 됐네. 됐네요. 됐네요. 고맙습니다. 어디 가요? 성당 너무 작아가지고 소리가. 상당? 아유 너무나. 예. 아멘. 예. 아멘. 수고하십시오. 에레님이 방문하셨네요. 반갑습니다. 제가 공인중개사를 하면서 요즘같이 답답하고 부동산 경기 시장에 대책이 없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나라가 안정되고 살기 좋다는 겁니다. 나라가 불안하면 부동산에 투자 안 합니다. 남북 문제가 해결되고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뭐 오늘 내일 뭐 전쟁하려고 생각한다면 누가 부동산에 투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 언제 핵전쟁할지 모르는 상황이 매일 뉴스에 나올 때는 부동산 가치 투자 안 합니다. 현재같이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은, 높아지는 것은 나라가
안정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가 안정하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 반면으로 국가는 곤욕을 치릅니다. 주거 환경 개선에 대안을 제시 못하니까. 근다고 뭐 국가를 혼란스럽게 해라,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주거 환경 개선에는 뭐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과거 10년 5년 최근에 부동산 재건축 재개발을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가가 대대적으로 주거 환경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하는 것은 막지만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규제만 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주거 환경 개선입니다. 부동산 가치가 높아지면은 경제 발전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투기라고 얘기하지만은 부동산 소유자 이런 사람들도 투기로만 구입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현재 부동산 그만한 재정적인 경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를 정하는 겁니다. 어느 뉴스에 보니까 마포지구에도 평당 1억 원 시대가 됐다고 합니다. 30평이면 30억입니다. 차이가 많죠. 우리 지역에는 30평짜리 3억이면 삽니다. 여기서 30분 거리인데 30평에 30억입니다. 30분 거리에 3억과 30억이 차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빈부의 차가 그만큼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빈부의 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어떻게 뭐 나서서 할 수는 없겠지만은 가격이 높으면 뒤따르는 게 또 따라갑니다. 그 사람들이 부동산 슬림화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나가면 노후 되면 그 사람을 팔고 또 새로운 집으로 가고, 이사 돈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다시 중산층이 또 그리 가고, 또 중산층에 살던 집은 또 서민들이 그리 가고, 그리고 또 서민들이 살고 있는 집은 다시 또 재건축을 해서 좋은 집을 지면 또 가진 자가 또 이리 오고, 이게 로테이션 들어가는 게 부동산 정책 시장입니다. 그럼으로써 서민들도 그나마 주거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어느 한 군데를 막아버리면 그 뒤따르는 시장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뭐 외교 문제, 남북 문제, 뭐 적폐청산 다 좋습니다. 다 잘한데, 다 잘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궁극적인 목표,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주거환경 개선, 먹고자 하는 삶,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기